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블로그 L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내숭이야기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국화가 김현정입니다. 계기는 사실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되게 여러 개가 겹쳤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저는 물론 내숭이라고 주제를 잡았지만 내숭은 시선의 또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상할 당시에 굉장히 시선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그런 시선 때문에 생기는 내 내면과 또 겉모습이 다른 것들 그런 거를 표현해 보고자 시작을 했는데요. 좀 처음에는 자아상이라고, 지금은 제가 고백적인 자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제 자아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을 그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미운 사람들이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 밉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고상한 옷 입고 고상하지 못한 행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하루 좀 생각을 해보니까 거울 앞을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거울 앞에 그림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내 모습이었고 내 얘기였구나 라는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고백적인 자아상을 그리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은 구상이 가장 먼저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촬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자아상을 그리기 때문에 실제로 거울을 그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 번은 좀 쫄티에다 쫄 반바지를 입고 누드가 비칠 수 있게, 그걸 바탕으로 누드로 그릴 수 있게 한 장을 찍고요. 한 장은 또 한복을 입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화 전통 재료로, 여기는 이제 몸이 좀 잘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인물의 누드 부분을 그리고 나서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은 한지 콜라주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이제 완성이 되지만 이 콜라주라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지를 처음에는 구매를 해서 쓰기도 하고 했는데요. 한지가 요즘 워낙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까 공급도 끊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지 장인에게 가서 한지 제작 기법을 배웠고 또 염색 기법도 배워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양만큼 딱 염색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은 딱 요만큼의 양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진짜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콜라주 작업 자체가 실제로 보셔야지 이런 한지 질감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그림을 보시는 분들께 꼭 한번 전시장 바쁘시더라도 방문하셔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는 해요. 네. 일단 제가 한국화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된 거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워낙 아기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이제 미술 전공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제 한국화 처음 접했을 때부터 그때가 되게 인상 깊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처음 잡는 미술 도구는 우리 크레파스잖아요. 그래서 서양화 도구에 가장 되게 익숙해 있었는데 동양화가 뭐지? 이 정도밖에 몰랐었을 때였어요. 근데 딱 동양화를 처음 접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채본을 미리 보여주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투명하고. 그래서 와, 이렇게 우리 전통 재료로도 충분히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할 수 있구나, 그래서 배우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전공을 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내숭이야기라는 걸 반드시 한국화로만 표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재료이고 자부심 갖는 재료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늘 제가 도전을 하는 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조소나 이제 미디어 아트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한국화란 재료는 놓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 전공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 미술에서는 재료는 또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중요하지 않는 거라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말이지만 그게 진짜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한국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에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2주간 개최했었는데요. 이제 올림픽이라는 주제를 잡게 된 거는 올림픽이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스포츠가 치열한 것처럼 삶이 참 치열하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사실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못해요. 그림에서는 또 부지런한데
헬스장을 끊어도 저는 한 달 끊으면 한 번밖에 안 갈 사람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이제 작업실에서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있는 근린공원에 들리게 되더라고요. 운동이 이제 필요하고 하도 계속 실내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린공원에 뭐 공중걷기라던가 정말 아주머니들 경보도 하시고 되게 많은 운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수다쟁이인지라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동네 아주머님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운동이 사실 어떻게 보면 스포츠고 삶이고 이런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 여기 하나씩 삶을 담아보자 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내숭 올림픽에 들어가는 운동 종목들은 실제 올림픽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진짜 스포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로 구성된 올림픽입니다.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진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내숭녀 김현정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내숭 안 떨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하나 제 일기 같은 작업이고, 심지어 저는 제가 그림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해달라 그럴 때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제 그림을 하나씩 읽어드리고는 해요. 저는 이런 적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다 애차에 가요. 네. 스트로우로 이제 감자튀김을 먹는 그런 순간인데, 제가 사실 맥도날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M사. 근데 그걸 좋아하게 된 이유는 사실 패스트푸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시간은 없고 빨리 끼니를 때워야 되는데 근데 또 맛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이제 한국화 재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수채화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름이 묻으면 거기는 물감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배고프고 감자튀김을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옆에 바로 스트로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젓가락 삼아서 먹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소재 삼아 그리게 됐고, 그게 투혼이라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순간을 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전시 보러 오신 분들께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제일 즐겁더라고요. 물론 저는 제 작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렵게도 설명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그리는 것을 고려 전통 불화기법에 기초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설명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또 그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을 보시고선 저는 제일 기분 좋고 가장 행복할 때가 발칙해 저 여자애 막 이러면서 웃고 가실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작업 보시고선 나도 저랬는데 쟤 되게 웃기네 이러면서 한번 웃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 제가 원래부터 SNS를 그냥 열심히 눈팅만 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소셜 드로잉이라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소셜 드로잉이 굉장히 생소하시겠죠.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SNS에 속해 있는 이제 소셜이라는 말과 그리고 드로잉의 합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 자체는 아니고, 제가 이제 SNS를 운영하다 보니까 짧게 그림 설명을 덧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댓글로 더 좋은 해석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이제 소재도 많이 주세요.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이렇게 주시는데 그때마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작가 한 명이 그리는 게 아니구나. 제가 분명 그분들로부터 이제 영향도 받았을 거고, 그래 집단지성의 힘을 한번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작업을 하면 어떤 작업이 나올까라는 궁금함도 있어서 제가 정말 SNS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요. 근데 제 꿈은, 저는 이제 한 문장으로 좀 꿈이 클수록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꿈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미술이 좀 소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장벽이 좀 낮아진 사회를 꿈꾸는데요. 이거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SNS를 하는 것도 이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가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작가로서 소통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고, 큐레이터로서 소통하는 전시를 열 수도 있고, 정말 생뚱맞게도 뭐 진짜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법안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적인 것에 국한되기는 싫고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향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달려가고 싶다라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사실 또 단기적인 꿈이라던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솔직한 대답으로는 아직까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제가 올해 이 자리에 올지 몰랐었고, 또 올해 제가 내년에 뭘 할지를 안다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인생이.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그게 두려움으로도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 미래를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미술하는 사람으로서, 제 꿈이 이제 좀 더 소통하는 미술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부탁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예술 장르로 얘기를 해보자면, 물론 음악은 저희가 노래방 가서도 음악에 이제 잘 부르고 못 부르고의 기준은 분명 있지만, 거기 가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오고선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잖아요. 근데 미술에 대해서는 잘 그린다 혹은 못 그린다의 기준이 있고, 또 즐기지 못하는 대답을 되게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미술은 굉장히 좋았어요, 싫었어요, 잘 그려요, 못 그려요. 근데 물론 기준은 있더라도 전 즐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근데 즐기는 거는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갤러리들이 다 거의 다 무료 개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데이트를 가시더라도 한번 갤러리 한번 방문해 주시고, 꼭 그림을 구매하시거나 깊게 감상 안 해주셔도 돼요. 작가들에게는 한번 방문해서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도 한번 방문을 해주시고, 그냥 편하게 차 한잔 하시다가 들려주셔도 되니까 미술을 좀 더 생활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